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밤 10시 30분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 마지막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의 최우선 과제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것인 만큼 그 공개를 하루 앞둔 오늘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대세의 흐름은 바뀌게 될까요? 관전의 재미와 또 투자의 팁, 이 두 가지 모두를 챙겨가실 수 있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일단은 시작이 됐고 이번 2022년 어떻게 피날레를 펼칠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희망찬 뉴스를 일단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에서 또 희망찬 뉴스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도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투자 전략 면밀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11월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12월 FOMC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되며 약보 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일은 글로벌 경기 우려에 수요 감소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영국 10월 제조업 생산이 0.7%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이번 한 주가 FOMC 그리고 미국의 11월 CPI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슈퍼위크인 만큼 이번 한 주간 증시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자료를 좀 보도록 하죠. 이번 주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FOMC가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거의 핵폭탄급인데요. 자, 제가 서두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좋은 소식, 뭐 확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두 가지 요건이 일단은 필요하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번 달에 7.7%였고 이번에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 것이 7.3% 정도. 그리고 예상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한 7.6% 정도 일단 나오고 있어요. 7.3%에서 7.6% 정도 일단은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이 예상치는 지금 저번 달에 나온 7.7%보다 조금 하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두 번째는 CPI가 7.7%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반색을 할 것이고 자, 목요일날 FOMC에서 0.5%의 금리 인상만 하더라도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피봇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단은 받아들이면 이게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타랠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 초까지 일단은 계속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하면 당장 이번 주부터 산타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 여기에 반대되는 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항상 어떤 지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쇼킹한 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7.7% 이상이 나온다. 뭐 예를 들면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발표되는 게 8.0%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전저점을 깨고 굉장히 큰 나락으로 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되고요. 이에 FOMC가 0.5%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굉장히 반색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지표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내일이죠. 당장 내일에 자, 제가 유럽 시장 항상 봐드리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자, 유로존 같은 경우에 가장 최정점에 서 있는 나라가 일단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1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럽장 제가 항상 체크를 해드리는데 유럽장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예상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죠. 내일 있습니다. 내일 22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니까 이거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든 아니면 높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강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큰 지표 매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는 일단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갭을 메우든 이때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에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요일 새벽부터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24시 30분에 원유 재고 지표 일단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OMC가 있습니다. 04시에 FOMC가 있으면서 금리 결정 일단은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인터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자, 목요일 날 굉장히 좀 큰 변동성,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아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11시에 항생하시는 분들 중국 산업 생산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항생하시는 분들 중국 산업 생산 지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러분 중국과 항생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세 국가를 일단은 2023년의 어떤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을 체크하시려면 뭐를 보셔야 된다고요? 15일에 있는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1월 달에 2022년 1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중국 경제공작 회의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한 2번 정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중국의 큰 흐름을 보시면 홍콩 항생하시는 분들의 큰 흐름이 잡히시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잡히는 거고요. 중국 경제공작 회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지금 공급에 대한 공급에 대한 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잡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의 공급망이 지금 2020년 이후로 꽉 막혀 있죠. 제로 코로나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하면서 이 명분이 사라졌다. 그렇게 되면 공급망이 일단은 풀려야 중국의 공급망이 풀려야 미국도 살고 유럽도 살고 우리나라도 삽니다. 자, 그래서 그 단초가 될 중국 경제공작 회의가 조금 있다. 12월 15일입니다. 예. 며칠 있다가 시작을 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발빠르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중국 산업 생산 지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 경제공작 회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분석이 다 되니까 12월 말경 혹은 1월 초경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한 내용 값을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 미국, 홍콩,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제까지 전부 다 1년치를 다 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22시 30분 우리 목요일에 터줏대감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매 판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제가 키워드를 일단은 잡아드렸는데 뭐를 잡아드렸죠? 이 시차와 침체에 관한 두 가지 키워드 2023년에 일단은 될 거다. 일단 잡아드렸는데 이 침체에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노동시장에 노동지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물가와 소비가 있죠. 물가와 소비 중에 특히나 소매 판매. 도소매의 그 소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소매 판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사고 파는, 그러니까 사는 이 소비 행위에 대한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 우리 모든 생활의 근간, 소비 생활의 근간은 뭐죠?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뭡니까? 전부 다 소비와 물가에 연결되는 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일단은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0%가 일단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유로존도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저번 주에 일단 유로존과 미국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따가 시장 이슈 점검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세계 리턴즈 항상 일주일 내내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 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해외선물 23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개장 전에 상품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복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일단은 움직임 자체는 좋은데 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흔들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자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잠깐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16시, 17시부터 시작을 해서 흔들기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자 18시까지는 굉장히 많은 흔들기가 지금 나오면서 18시까지는 박스장을 일단 보이다가 자 박스장을 보이다가 눌림도 좀 많이 주고요 하다가 21선을 디디면서 큰 상승의 흐름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상승의 흐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 라인을 일단은 지지를 해주면서 나스닥은 상승의 흐름을 일단은 보여줬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자, 여기입니다. 제가 원을 도형을 좀 그리면 여기에서 여러분 뭡니까?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진입 포인트가 일단 한번 나오죠. 진입 포인트 한번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눌림을 굉장히 좀 크게 줬기 때문에 컷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21선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서 21선 기법으로 매수 포인트 일단은 타시면 되고요. 21선을 이탈하는 종가상 21선 이탈하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한 2번 정도 해서 수익을 내시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쓰실 수가 있겠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FOMC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들기는 하는데요. 어떤 캔들 사이사이 하나하나의 캔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조금 좋은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좋은 자리에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붙으시는 이런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항생을 조금 다시 볼게요. 항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엄청나게 많이 흔들기가 나왔습니다.
예, 항생은 굉장히 엄청나게 흔들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일단은 짧게 하시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항생이 6시 15분에 일단 시작을 하니까 자 어떤 유럽장에서의 흐름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오늘 노란톡방에 제가 일단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어떤 유럽장에서의 흐름보다는 6시 15분, 오후 6시 15분입니다. 오후 6시 15분 이후의 흐름을 일단은 보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제가 일단은 5분봉을 지금 잘 보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자, 흐름 굉장히 조금 좋았어요. 물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꼬리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꼬리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흔들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입 자리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진입 자리를 제가 일단은 좀 잡아드리면 여기에서 수렴과 발산으로 양봉의 종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여기에서도 5일선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5일선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굉장히 꼬리들이 길면서 진입 자리를 많이 주는 이런 양상을 전 종목에서 거의 다 보여주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제일 최저점에 들어가시면 이봉에서의 최저점이 일단은 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보편적으로 일단은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1800라인입니다. 1800라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진입 포인트가 오늘은 나왔을 거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평선 그리고 지지 저항선, 전고점이나 전저점 요것들을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시면서 가셨다라고 하면 본청이나 아니면 손절을 주지 않고 길게 추세를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요. 한번 선을 그어 볼까요?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 보면 지금 약 한 90틱 정도, 최대 90틱이고요. 최대 90틱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약 한 70틱 정도의 지금 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의 추세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이런 오늘 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을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눈에 익으실 건데 여기 뭐죠? 예. 수렴.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음봉에 종가 진입해서 여기 뭐죠? 71.35 정도? 71.35 정도 해서 쭉 일단은 여기까지 아니면 21선 종가, 21선 종가를 넘는 이 세 군데까지 여러분들이 추세를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일단 나왔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제일 흐름이 좋았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리들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추세도 굉장히 잘 주면서 잘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였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일단 매매를 하고 왔는데요. 자, 70.93에 매수를 일단 탔습니다. 70.93에 일단 매수를 탔어요. 자, 그거를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70.93에 일단은 매수를 일단은 탔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탄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5일선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수렴과 발산, 보시면, 여기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골든크로스로 올라오는 양봉의 종가에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5일선 기법에 의해서 이봉이죠. 이봉에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70.93 밑에서 일단은 잡는 게 정석이었는데 어떤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걸로 실전 매매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파바바박 튀는 그런 형국이 있거든요. 그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어떤 매수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캔들이 그 스파크처럼 파바바가 튀면서 위로 올라갈 때는 한번 느껴보세요. 위로 올라갈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잡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70.93 원래는 한 80 정도 일단은 잡아야 돼요. 이 부근 80 정도 일단은 잡아야 되는데 이 장대 양봉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눌림을 살짝 주면서 제가 70.93에 일단은 들어갔고요. 70.93에 들어가서 이 부근입니다. 한 85틱 정도 여러분들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일단은 수익을 내고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알려드릴 기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이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영상으로 평일 오전에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뵙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잠깐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유로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차트 보시다시피 추세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뭡니까? 꼬리들이 길고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뭡니까? 눌림을 굉장히 심하게 줬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6시 이후에 일단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건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16시 이후에 일단 여러분들이 타점 잡으실 수 있는 건 바로 이 장대 음봉입니다. 이 장대 음봉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는 바로 그 봉의 양봉의 종가 진입 혹은 그 다음 봉 양봉의 종가 진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5359 이 정도에 일단은 진입을 하시는데, 자, 눌림을 조금 많이 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 여기에서 21선 이탈을 한 거는 없어요. 자, 따라서 계속 홀딩을 하고 가시면서 21선 이탈 라인인 이 정도 지역, 제가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21선 이탈 라인인 이 정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된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21선 기법과 5일선 기법이 지금 섞여 있죠. 5일선과 21선이 겹쳐지면서 캔들도 지금 겹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의 타점, 여기 두 군데의 타점, 그리고 뭡니까? 한 군데의 청산 타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요. 이 설명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 진입과 청산 아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주간장, 유럽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전의 상품별 움직임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당일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나무에서 숲으로 저희 시선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2020년의 이 내년 시장의 키워드에 대해서 또 선견 마스터님이 이 침체 그리고 시차 이 두 가지로 뽑아주셨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경기 침체를 점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의 의견은 또 어떤 의견일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시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침체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침체 얘기를 하면 네. 침체는 온다라는 쪽이죠. 예, 침체는 온다. 예, 당연히 온다.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계세요?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90%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상당히 높네요. 네, 근데 예. 잠깐 자료를 볼게요. 제가 일단 네. 한 가지 좀 그려드릴 게 있는데 네. 여러분들 침체냐 하강이냐 사실은 이건 거의 글쎄요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건 뭐냐면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되죠. 제가 설명드리는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됩니다. 자,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데, 자,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경기 사이클은 바로 이 경계 사이클, 하늘색의 경계 사이클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로라고 봤을 때
이 정도의 경기 침체와 경기 하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 그런데 지금 페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경기 하강이 안 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경기 하강이 안 온다라는 게 아니라 페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정도 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중심선을 제가 한번 좀 다시 그려드릴게요. 검은 선으로 이 제로 라인, 중심선을 일단은 좀 그어드리면, 자, 이 파란색이 뭡니까? 이 하늘색이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침체의 골 깊이고, 자, 이 빨간색 선이 뭡니까? 페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페드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침체의 깊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페드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연착륙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뭐죠? 경착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경기가 침체나 하강이냐, 이 두 단어는 일단은 좀 제껴두고, 자, 경기가 밑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에서는요, 페드나 아니면 다수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다 의사의 합치가 있는 거예요. 경기는 쿨다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골이 전형적으로, 이론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그 골이 이 파란색, 이 하늘색 선까지 골이 형성이 되는데, 페드는 뭡니까? 빨간색 선까지만 가고 다시 경기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일단 우리가 돌아가 보면 경기가 밑으로 간다는 건요, 페드나 경제 전문가들이나 뭡니까? 의사의 합치가 있는 얘기이다. 단 뭐가 중요하냐? 그 하강의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침체에 관해서 앵커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오늘 자료를 일단은 좀 보면은 타이틀 같은 경우에 무슨 지표가 맞을까라고 이런 타이틀을 제가 조금 가져와 봤는데, 무슨 뜻인지, 무슨 뉘앙스실지 이 신세계 리턴즈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표가 다 다르죠, 지금. 어떤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주말간에 제가 주말 특강을 했는데 가장 많이 그 전에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변동폭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3분봉 기준으로 네. 1000틱 이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여러분, 생산자 물가 지표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좀 수정할게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중요한 지표는 맞습니다만 그 정도의 움직임을 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자, 한 번에 예를 들면 골드를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지표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골드를 예로 들어드리면 100틱 이상 가는 굉장히 센 지표들 2개에서 3개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비농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실업률이에요. 그 다음에 GDP입니다. 제가 골드 3대장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3개의 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요즘에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추가가 되나요? 금리 결정이 추가가 되고 FOMC, 그 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골드가 100틱 이상 가는, 나스닥 선물 지수가 1000틱 이상 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대표적인 지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아니면 PPI 생산자 물가지수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한 30에서 50틱 정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 덜 중요한 지표, 안 중요한 지표로 나뉘거든요. 지표는 중요한 지표예요. 생산자 물가지수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처럼 금요일날 움직였다 이거죠. 이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오르게 나왔어요. 오르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한꺼번에 3분봉 기준으로 1000틱 이상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러면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어떤 지표로서 계속 활약을 할 겁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당연히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일단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수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실업률, GDP, 그리고 뭡니까? 비농지표. 이 세 가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센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지표가 맞을까? 어떤 지표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리고 어떤 지표를 봐야 어떤 경기에 대한 흐름을 잘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지금은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 매매를 이거를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 실전 매매를 하실 때는 굉장히 센 지표들이 나온다. 혹은 금요일도 굉장히 위험한 날이었죠.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정통적으로 그렇게 센 지표가 아니고요. 위험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날 생산자 지표를 지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실패와 손실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운 좋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표 매매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일 중요한 지표가 요즘에는 자, 2년물과 10년물이죠. 네, 2년물과 10년물 지표가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10년물이 좀 많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이냐? 사실은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전통적으로 봤을 때 10년물이 낮아지는 게 시장이 조금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거는 맞는데, 자, 그 전에는 뭡니까? 2년물이죠. 우리가 보통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3개월물이나 10년물을 비교합니다. 자, 근데 3개월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오전에 지금 올려드렸는데 3개월물 같은 경우에도 2년물하고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4%가 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4월만 해도 우리가 4월 달에도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4월만 해도 뭐예요? 이 주황색 선 보시면 됩니다. 자,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이 주황색 선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제로입니다. 제로 위로 가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0년물이 2년물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게 뭡니까? 6월 달부터 크게 밑으로 빠지고 있고, 더 문제는 뭐예요? 계속 더 밑으로 가고 있다. 자, 경기 침체에 관한 어떤 얘기가 나올 때 무조건 10년물, 무조건 금리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이 금리 스프레드가 제로 밑으로 가면 무조건 침체냐?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무조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침체기에는 뭐예요? 금리 스프레드가 제로 밑으로 갔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100%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소비 물가입니다. 코어 CPI인데요.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줄고는 있는데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각도가 중요하다. 급격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각도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떨어져야 됩니다. 더 크게 떨어져야 되고, 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소매 판매 지표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죠.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있죠? 예,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보신다라고 하면, 물론 이 지표만 보는 거는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지표들을 하나하나 일단 분석을 해봤을 때는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일단은 보시면,
자, 노동지표의 변화라고 제가 일단 타이틀을 조금 잡아놨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는 자, 금리가 인상된다, 소비와 물가에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노동지표가 변화되면서 뭡니까? 실업률의 변화. 실업률의 변화 후에 뭡니까? 경기 침체. 경기 침체 후에 페드의 각성, 페드의 피봇. 이때 뭐가 생겨난다? 금리 인하가 생겨나서 경기를 위쪽으로 다시 끌어올리게 된다. 이 프로세스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대로 2023년부터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왜 가져왔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거리가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금융회사, 어떤 투자회사든지 간에 지금은요, 침체에 일단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침체로 가는 어떤 길, 그리고 침체의 시그널이 무엇인가?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실업률이 거의 최저고 9인 이직 같은 경우에도 1대 1.7 정도를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의 균열이 생기는 걸 이 헤지펀드나 지금 헤지펀드들이 사실은 오늘 노란톡방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드리는데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기사를 일단 공유를 좀 해드렸거든요. 헤지펀드에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침체에 대비한 펀딩을 지금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균열 같은 것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나머지 설명은 일단 노란톡방에서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 일자리 증감을 일단은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2021년 12월입니다. 작년 100을 기준으로 자, 일자리가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 자, 레저 및 접객이죠. 레저 및 접객.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나요?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종결이 안 됐죠. 그러면 코로나가 조금씩 종결로 가면서 늘어난 게 뭡니까? 레저와 여행입니다. 당연하죠. 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못 나가셨잖아요, 해외에. 그럼 코로나가 종결됐다.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부터 가실 건가요? 예, 밖으로 나가실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저와 접객, 여행, 이 서비스 업종,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위한 이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 촉진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 시발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레저와 접객의 일자리가 증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예전과는 다른 어떤 것들이 지금 발견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보라색이죠? 자,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지금 큰 폭으로 감소를 일단 하고 있네요. 보라색이 감소를 하고 있고, 자, 레저 접객의 평균 노동시간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자, 업종별 시간당 평균 임금이 레저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내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투잡을 뛰고 있다. 그렇죠? 노동시간은 늘어나요. 근데 뭐예요? 내 임금은 줄어듭니다. 노동시간이 플러스가 돼요. 내가 내 메인 잡, 그러니까 내 주 직업도 하고 파트타임 잡도 한다는 얘기죠. 아르바이트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까지만 일단은 좀 하고 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어떤 일자리요? 레저 접객에 대한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노동 시간은 길어지는데 임금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코로나가 종결됨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늘어나야 하고 가장 크게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야 되는 레저 접객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파트타임 잡으로 가고 있다. 자, 노동시장의 균열이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시장 진단을 해봤는데요. 조금 이따 바로 위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그럼 개장 상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주요 상품을 살펴보면 골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를 해볼게요. 나스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1분봉 기준으로 흐름을 살펴보면요. 이 빅 이벤트를 앞둔 슈퍼위크, 이 장전, 경계감은 있었지만 좋은 체력 유지해주면서 꾸준히 플러스권에서 상승 탄력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지금 현재 0.15% 상승한 15,591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은 이 6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심리적 지지선인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떨어졌었다가 다시 밤 9시경부터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11시 이후에는 계속 72달러 선을 테스트했었는데요. 결국 72달러 선 뚫어내주면서 지금 현재 1.5% 오른 배럴당 72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드는 밤 8시경에 온스당 1,807달러 선까지 달려줬었는데요. 이후에는 하락폭을 키우면서 1,800달러 선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는 장대 음봉이 나왔었는데 지금 밑골이 달리면서 다시 1,799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0.6% 빠진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가 104선까지 내리면서 달러가 숨고르기에 들어서자 유로 상대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증시 개장이 다가오면서 조금 내려서 현재 0.12% 강보합권에서 1.056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품별로 개장 파동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럼 이어서 또 당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었죠. 이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나스닥도 계속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체력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일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아까부터 들고 있었죠? 네. 확고한 매도신가 봐요. 네. 오늘은 일단은 매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늘만 매도는 아니고 자, 일단은 제가 자료를 먼저 일단 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료인데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 예상을 제가 2주 전부터 이걸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그때 드렸냐면 자, 이겁니다. 자, 그 올해 최저점이죠. 10484입니다. 10484. 제가 10400에서 10500, 1400에서 1500을 일단은 찍고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0484 찍고 지금 전저점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까지 일단은 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2선이죠. 제가 말씀드린 2선입니다. 2선. 자, 다시 한번 지우고 보면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제가 말씀드린 구간 중에 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자, 올해 최저점과 전저 라인을 깨지 않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봉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올해 최저점입니다. 올해 최저점을 여기 두고요. 지금 전 저점이죠. 전 저점을 깨지 않고 현재 일목그물대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일단은 예상을 한다고요. 왜냐? 자, 그러면 왜 지금은 내려갑니까? 왜 지금 매도입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보실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온다고 보고요. 불확실성이죠, 여러분. 불확실성입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5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지금 중국이 봉쇄를 푸느냐 안 푸느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내재되어 있고, 자, 플러스 뭡니까? 2023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3년 상반기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자,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그 이면에는, 자, 오를 수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건 뭡니까? 내일 가봐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는 뭡니까? 이런 차트의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내일 CPI 발표하면서 CPI가 뭐 진짜로 예상치에 부합해서 뭐 7.5든 7.3이든 뭐 7.2든 서프라이징으로 가면 시장은 다시 산타랠리로 탄력을 받아서 이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전저라인이죠. 올해 최하단과 전저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이 그림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나리오가 높은 그림이다. 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나스닥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도록 하면, 사실 나스닥은요, 오늘을 보실 거는 없어요. 저번 주부터 사실 볼 거는 없었는데, 꼬리들이 너무 길고 어떤 추세, 뭐 흐름, 방향,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포인트를 지금 짚어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차트의 모양대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뭡니까? 최소한 이 그물대 라인 있잖아요. 이 그물대 라인, 뭐 130 라인이든지 120 라인이든지 아니면 200 라인이든지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하면서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아니면 지금 CPI 발표 하루 남겨놨잖아요. 여기입니다. 제가 박스를 좀 추세선을 일단은 좀 그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정도. 자, 뭐 400 라인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1,400 라인 정도 일단은 지지를 하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일 위로 갈 수 있는, 이것을 지지하고 위로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일단은 매도 포지션 보는 게 낫고, 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CPI 발표 나면서 그 방향대로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가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나스닥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도 매도 요정다운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일에 대해서는 좀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스탠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한 주간 11% 넘게 떨어졌는데요. 오늘만큼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은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5일은 조금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깝지만 아까 9시에 추세가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전략 하신 분들은 오늘은 5일을 일단은 건너뛰시고, 내일 CPI 발표 나면서 나스닥하고 일단은 같이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흐름대로 일단은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일은 제가 보기엔 오늘 추세가 지금 200틱 이상 나왔기 때문에 다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5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WTI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2%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당일 5일에 대해서는 관망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를 살펴볼까 했는데 오늘 저희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하네요. 좀 남아있는 아쉬운 사항들은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보내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